도쿄에서 50km 떨어진 사이타마현 남부의 작은 도시 히다카. 이곳에 낯익은 장승이 보인다. 일본에서 고마, 즉 고려는 고구려를 뜻한다. 이 마을에선 고구려 택시가 달린다. 조용하던 신사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1300년 전 고구려군이 이곳에 만들어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다. それができた誕生日っていうことですからね。これはまあ一般町の人間にも分かってもらえるように駒神社で頑張って今それを分かるようにやってるわけですよ。 이 마을을 건설한 사람은 보장왕의 아들 약광왕. 그리고 1799명의 고구려인들이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약 50년 뒤 일본의 고구려 도시가 건설됩니다. 이 신도시 건설의 총 책임자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자 약광왕이었습니다. 고구려를 떠나 일본의 신이 된 약광왕. 자, 지금부터 그의 흔적을 따라 1300년 전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히다카시 고구려 마을에 자리 잡은 신사. 신사의 이름도 고구려를 뜻하는 고마 신사다. 한 해 40여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이곳에 모셔진 신 약광왕에 대한 믿음이 깊다. 약광왕, 그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가 고구려인들과 함께 716년 고마군을 건설했다고 기록이 전한다. 彼はその高句麗が滅んだ後にこの場所にできた駒軍の軍長としてここにやってきたわけですね。そして、その他にここにやってきた1799人の高句麗人たちと一緒にこの土地を開拓をしたわけです。 それではお祓いをしますので少しの間頭を下げ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が住んでいるこの町に災いが起こらないように守っ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마을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 駒軍が建軍された日の前15日だ。駒軍の建軍された日だから5月15日。 고구려 마을 속에 고구려 초등학교를 다니고 고구려라는 성씨를 지닌 아이들. この、おみこしの中にその寂光様のお力を、込めて、お祭りをしておりますので、はい。 고마군 건군이를 축하하는 자리. 축제는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사물놀이패. 皆さん在日の方ですか？いや、みんな日本人です。で、在日の方もいたし、あと韓国から仕事でこっちに来てる人が一緒に演奏したりとか、特にいろんな人がいました。今はこのメンバーでやってますけど、みんな日本人で。 자신이 사는 마을의 유래를 알고부터 사물놀이를 배웠다는 아베 씨. 축제의 열기는 어느 지역 축제보다 뜨겁다. 駒寂光がこの地に来て駒軍という一つの国を作ったわけですけども、その後は非常にですね、この日高とか飯能の土地に村が一気に増えていきました。で、村が増えたってことはその生活するための糧になる
農地の開発がですね、その渡来人の先進的な技術によって推し進めら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んですね。 고마 신사 옆에 자리 잡은 성천원. 고구려 승려 승락이 약광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었다는 사찰이다. 고마군의 본사로 한때 54개의 말사를 두었을 정도로 번창했었다. 산문 옆에 고구려 왕이라고 적힌 약광왕 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일본행을 택했을까? 아라이 가문의 가보로 전해져 오는 문서, 고구려 도시가 어떻게 건설됐는지 자세히 적혀 있다. これはね、駒郡開田記という駒郡の由来が書かれている古い書物ですね。大変珍しい貴重な書物です。にしてこの土地に住み着いた 약광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펼쳐진다. 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ね、珍しい三つ星を持ってる3つの星を持ってる亀が現れたと。でこの珍しい亀が朝廷に献上されたので、朝廷ではこれはどういう意味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占いをした。でそしたらこれは大変縁起のいいことがある。朝鮮半島の3つの国、三冠って書いてありますね。から幸せが来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でそれは誠にありがたい、大変嬉しいことであ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るんですね。でその嬉しいことというのは駒の王様駒王が来朝し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るんですね。 약광왕이 왜 일본으로 향했는가도 적고 있다. 日本列島に高麗国乱虐、要するに高麗国の中で反乱が起きて、そしてこの駒の王様の一族が亡命しなきゃならない、国を捨てて、そして日本列島に移ったということがね、書かれてます。そして日本列島に移って、そして日本の天皇の命令で駒の武蔵、この武蔵に移るように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でここにやってきたんだというふうに書いたんですね。 666년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과의 전투 중에 연개소문의 아들과 동생이 신라와 당에 투항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약광은 이때 일본에 도착한다. 2년 뒤 약광왕은 고구려의 멸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748년 그가 건설한 일본 속 고구려 도시에서 생을 마감한다. 약광이 고마군을 만들기 전에 상륙한 것으로 알려진 오이소 해변. 그가 언제 이곳에 상륙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703년 약광에게 왕이란 칭호와 고위 관직이 주어진 것은 오이소 개발에 대한 공로로 보는 것이 일본 학계의 시각이다. 아직도 지명으로 남아있는 고구려의 자치들. 오이소를 감싸는 고구려산. 한때 24개의 고구려 사찰이 있던 신성한 산으로 주민들은 이 산에서 벌목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 자락에 위치한 다카쿠 신사. 이 신사의 원래 이름은 고마 신사. 고구려 신을 모셨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신도 이름도 모두 바뀌었다. 신사 안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 에도 시대에 그려졌다고 전해지는 에마, 즉 소원을 비는 그림이다. 그림 속 주인공이 약광이라고 한다. この真ん中におられる方がおそらく寂光さんをモデルにしてこう描いたもんだと思われます。はい。
寂光伝説のことをこう大磯に上陸したことをこう描いているもんだと思います。はい。 전설에 의하면 약광은 8개의 돛을 올린 배를 타고 이곳 오이소 해변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의 번성을 약속했고 이후 오이소는 고구려산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寂光さんが、8世紀にこう来られて、ここからこう埼玉の方にこう帰化人の人たちをこうまとめてあちらにこう行かれたっていう、そういっただから相当ね、当時のここにいる人たちにとっては相当こう大きな出来事だったと思いますよね。インパクトがあった。だから今でもこう木遣り歌に祭りの時に歌う木遣りの中にその時の様子がこう残ってるっていうかね。 이 마을의 가장 큰 축제는 미훈의 축제다. 2년에 한 번 다카쿠 신사를 출발해 행진을 하는 배축제. 이 배에 모셔지는 신은 약광왕이다. はい、このお祭りの由来でございますが、もともと高句麗の人が国難を逃れて日本にやってきました。そしてこの日本に上陸した時の模様を今に伝えているお祭りと考えられております。寂光さんが上がってきたことをですね、やはり海に行ってそのみそぎをするところがその神様としてこう上がってくるということと、日本人の気持ちがつながったかと思います。 미훈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배 위에서 약광이 상륙할 당시의 모습을 그린 노래에 있다. 곤겐마루라는 노래는 약광왕을 기리는 노래다. 곤겐,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임시 모습. 그가 탄 배가 곤겐마루다. 権現丸の内容といたしましては、この日本に高句麗の和光王が到着をした時の模様を歌った歌でございます。権現と言いますのは神仏金光、神様と仏様が同じであるという考えからできたのが権現丸という歌です。それで、ここに祀られた方を権現様として神様として崇め祀ったのが権現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すから、駒の和光をまたその寂光もその神様として崇められ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風景の絵は天保14年頃 곤겐마루 가사에 적힌 약광의 상륙 모습. 당시 갑자기 바다가 소란스러워 마을 사람들이 수상히 여기고 포구에 나가니 멀리 외국배 한 척이 8개의 돛을 올리고 오는 것을 발견한다. 배에 탄 약광은 소리친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 고구려인이다. 내 놈들 중 귀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이소 해안의 수호신이 되어 자손 번영을 지켜줄 것이다. 이에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삼가 받는다는 노래 가사. 하지만 이 가사 속에 약광을 뜻하는 곤겐은 다른 이름으로 변한다. ちょっと前なんですが、慶応4年の時にこの明神丸とあります。明神様、明神丸とありますが、これが明治時代の神仏分離の時に文章が変えられてしまったという。 오이소를 지키는 신성한 산 고구려산. 그 산 밑에 1000년을 넘게 고구려 신사로 자리를 지키던 신사의 이름도 바뀌었다.
신사 뒤편 고구려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에는 아직도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위에 새겨졌던 고려. 하지만 신사의 이름을 바꾸면서 글자를 정으로 쪼아 교묘하게 바꿔놨다. 1200년간 이어온 이름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하나둘 사라져갔다. 고구려를 뜻하는 고마에서 다카쿠,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마구는 히다카시로 변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도레인들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지워나갑니다. 이 속에서 고구려 흔적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약관과 함께한 고구려인들 1799명. 그들에 대한 기록은 숫자와 지명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카노 후지오 박사는 5년 전부터 고구려인들의 일본 내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다. 약광왕이 왜 오이소를 선택했는가를 위성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なぜここを選んだかというのを衛星画像でやると、衛星データを使うと見えてくるという、その位置関係とかこういうのを調べ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오이소 지방 중앙에 자리 잡은 고마산. 이 산은 넓은 들판에 가운데 투구를 얹은 모양처럼 솟아있다. でここから山がポコッと広がりますね。ここで完全に分かれますよね。これがランドマークになってい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ここは大磯。 오이소에서 머물던 약광은 어떤 루트로 고마 신사로 향했는가도 연구 중이다.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유적과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비교해 가면서 약광의 루트를 찾고 있는 나카노 교수. 연구 결과 약광 이전에 토착한 고구려인들과 어떻게 합류하게 되었는가도 밝혀지고 있다. 航空の人たちはどうやって入ってきたかっていうのをこれから調べるところですけれど、まあ北から来てるのは確実にこういうふうに入っていると。だからここにも駒神社がある。で、こういうところにも遺跡がたくさんある。でここにも駒神社がある。で一方ジャッコみたいな貴族の人たちはこっちから来て船で上がってって頂点のところへ行ってそれからこっちに来てますよね。こういう2つのルートがあるんだろうと。で出会ったところが駒のあたりで駒からちょっと来たと。多分そう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약광이 모았다던 이 지역의 고구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口を持ってました。私たちも中心になって動いているのはこの玉川流域をずっとこれが狛江です。いわゆる今狛江というこれが高句麗の渡来伝承のあるところですね。ここに狛江古墳群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非常に高句麗的な発掘品が出ました。古墳が今でもあります一部ね。この辺一帯ですね狛江。 과거 무사시국 지역에는 고구려 도레인들의 유적 유물이 산재해 있다. ですね、日高朝鮮半島から来た人たちは日本海を経て、それで例えばこの辺だったらば、一つはルートとしては長野に入って長野から峠を越えて、今の上野群馬県入ってそれで川伝いに南を降りてくると。 それからもう少し後になりますと今度は海から大磯の高句麗のお祭りのようにね南の方は海から入ってこれは比較的その後だと思うんです。しかし記録にありません時代はですね北からの方が多かったんじゃないか。 고마의 지역의 진다이사 733년에 문을 연 관동지역 제2의 고찰이다. 이 사찰을 만든 사람은 망공상인이라는 고구려인이라고 전해진다. どうもこの辺武蔵野のこの辺には、その渡来をしてきた人たちがですね特に高句麗という国から、おいでになった方がこう住まいしたというのが伝わっておりましてね。で実際に今このお寺に、高句麗と書く、人たちがたくさんおられます。ですからそれは、今から1000年1300年前のその末裔ではないかと。 いう話も
実際に伝わっておりましてね。진다이사의 시작은 고구려 청년과 이곳 일본인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된다. この辺が一つの、クライマックスの部分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福満さんこちらです。福満さん。そのお像を作りたい 살생과 사냥을 좋아하던 일본인에게서 태어난 딸. という河原で、 이 딸은 후쿠만이라는 고구려 청년과 사랑에 빠진다. 결혼에 반대하던 부모들은 이 딸을 호수 한가운데 섬에 가둔다. 후쿠만은 물의 신인 진자 다이오를 움직여 연인에게 다가간다. 훗날 후쿠만이 신을 움직일 정도의 훌륭한 청년이라고 인정해 결혼을 승낙한다는 전설이다. これはその、お二人が、ご夫婦になられて、でなかなかその実はここでその願いが叶いましたらね、お寺を建てたいという福満さんはそういうふうに誓いをするんでありますけど、なかなかできない。 둘 사이에 태어난 만공이 이 절을 열게 된다. 진다이사 앞은 메밀국수 가게들이 즐비하다. 3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국수거리. 神社大王という水の神様をお祭りしたことが結局渡来人とのロマンス伝説ですね。で私たちもですね、この神社大王にかけて、勝手に縁結びという伝説をですね利用させていただいて、おそば食べると縁結びだよということで、やってますけど。 메밀국수 거리로 번창하던 시대는 에도 시대. 하지만 이 지역 메밀의 역사는 한참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한반도 도레인들이 이곳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메밀을 재배했다고 전해진다. 그 밭을 일군 사람들은 누구일까? 水田よりも僕は水田は白井系だと思ってますが、そういう意味で小栗系は畑の農業だから、いわばその昔日本でもこの辺でもそうでしたけど、綿、それから麦、そば、こういうものですね。それからごまですね。こういうものがねやっぱり畑作なんですね。で畑作は技術的には水田農耕よりもはるかに高度な技術が必要なんです。それは畑を耕すためには水田農耕は水を引けばねやりやすいんですが、畑地は非常にこの高いところにある大地の上ですからなかなか掘り起こせない。そうするとね金属の道具が必要なんですよ。 일본의 중요 무형문화재 종이 장인들이 모여있는 오가와 한지마을. 에도 시대에는 무사시의 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사가 깊은 종이 생산 마을이다. 당시 많은 절들이 세워지고 불경을 편찬할 종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종이 산업이 번창했다고 한다. 久保さん今この仕事して何年ぐらいですか？41年ですね。何代目ですか？4代目です。この周辺にはこういうお店が結構あるんですかね？10軒ぐらいですね。今ね小川町とそれから東秩父で。昔はたくさんありました。800軒ぐらい。この小川町を中心にということですね。800もあったんですか？ 800軒あった。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의 최초로 종이 제조법을 전수한 건 610년. 이곳 무사시의 종이가 774년 조정에 기부되었다는 기록이 나라의 정창원에 남아있다. で中国から朝鮮半島を渡って日本に移ってきてるわけです。でおそらくその移ってきた中にその製紙の技術を持った人が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は非常に自然なんですね。
で小川町からちょうど20キロぐらい分かりますか、20キロぐらい南に行ったところに高麗川っていう高麗っていうで川という駅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周辺に非常に多くのコマ人が帰化してるということから考えると、その影響を受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考えにく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약광왕과 함께했다는 1799명의 고구려인. 그들은 당시 무사시국 일대의 다양한 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었다. 현재는 작은 마을인 고려향. 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당시는 현재의 50-60배였다고 한다. 이 신도시의 급성장은 고구려인들이 가진 첨단 기술력 덕택이었다. 朝鮮半島からの鍛冶屋さんが来て新しい技術を教える。そうするとコマ人なんていうのは非常にその細工に優れていましたね。で山岳地帯ともちろん紙も作っていたでしょうし、それからいろいろ細工物、馬具が発達す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金細工、木工細工、木工ね、それから布、馬具は布は絶対必要ですから、それから革、比較、こういうような技術、当然もちろん農業技術は持ってますよね。自分たちで食べるわけだから、それを先住の人々に教えながら、あるいは一緒に、こういう山岳地帯にね入ってきた。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일까? 6세기 말로 추정되는 인물상. 일반적으로 일본의 토우는 종 모양의 나팔 바지에 야울이라는 끈을 묶지만 이 토우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일본 토우는 팔을 보호하는 무구가 있지만 이 토우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でこの服装もですね、やはり高句麗の古墳の壁画を見ていますと、いっぱいそういう服をした人が出てまいります。で中には靴がですね、先がとんがった靴を履いている人物もおります。で高句麗古墳の壁画と同じように、この人物も靴も見ていくとやはり先がとんがっていると、そういう特徴があると。ということは、この人はおそらく日本人ではないだろうと、おそらくコリアンだと。 1986년에 발굴된 마형 토우. 완벽한 마구를 갖춘 모습이다. 안장 뒤에는 깃발을 꽂는 깃꽂이가 설치되어 있다. 발굴 과정에서 흙으로 빚은 깃발도 함께 발견됐다. 이런 모습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で馬形羽が特に変わ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は、普通の蔵のですね、人が乗る蔵の後ろの部分に、こういう U 字型の鉄の枠が入り、そこからこういうパイプが伸びていてですね、そこに旗が刺さるという状況なんですね。実はその蔵の後ろにつくパイプですから、それが朝鮮半島の発掘調査でいくつかいっぱいですね見つかっているんですね。 実はその高句麗の騎兵ですね、馬に乗る軍隊の人たちがつけた武装の一つだったわけです。そういうところに非常に大きな特徴がありまして、日本では今のところ唯一1個しか出てない、そういう埴輪だったんです。唯一ですか？唯一です。他にはないんですか？全くない。 길이 100m급의 대형 고분들이 즐비한 이곳. 이 고분들은 5세기부터 6세기 말까지 조성된 것이다. 특히 고구려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들은 6세기 말에 분포한다. 実は1799年に寄せ集められたのは古墳時代の人じゃなくて、その近い時代に高句麗が来た人があちこちいたんですね。その人たちが集められたのが、고마군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심 도시는 이곳이었다. 이후 중심지는 고마군으로 이동한다. 첨단 기술자들이 만든 신도시 고마군은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살지 않던 이곳에 도시를 만들게 된 걸까요? 같은 시기 이곳 무사시노에서는 일본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마시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일본의 무사, 즉 사무라이 집단이 왜 관동 지역에서 발전했는가 하는 이유도 밝혀집니다.
약광이 고마군을 건설하기 직전 이곳 치치부에서 역사적 발견이 이루어진다. 이 신사의 상징은 동전이다. 신사는 4명의 가문이 지키고 있다. 신을 모신 곳을 열 때는 이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히지리 신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와도, 정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높은 순도를 가진 자연동이다. それは和銅という銅ですね。これが日本の国が待ち望んでた銅の原材料ですから、それがこの地から出たということですから、これを長く後世にということもあったでしょうし、それをもうご神体、当時はご神体神様としてまず祀り込んだと。 당시 일본의 변방인 이곳에서 발견된 자연동. 통화로서의 가치를 지닌 동전이 만들어진 건 이곳 치치부 동광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これは何ですか? 和銅開珍のモニュメントです。和銅開珍、小さな和銅開珍、これだけ大きく4メートルもに拡大をして作った記念の碑です。 708년 발견된 동광 와도. 그로 인해 만들어진 동전의 이름도 와도 가이친이다. これが和銅ですか? そうです。和銅遺跡です。海底というか、その時の地殻の変動によって出た断層の跡、ここに噴き出した自然銅を採集した。 당시 율령 국가로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던 일본. 이를 뒷받침할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통화의 주저가 절실했다. 동광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던 인물들은 다름 아닌 신라인이었다. 貴重なものというのは草壁の宿根お湯、それから対馬の阿蘇片島、それに根性岩、あるいは根性無とも言いますが、これは新羅からの渡来の人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3人が名前が挙がって大変いい位をいただきました。 이곳 자연동을 발견한 건 708년. 일본은 이것을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これはもう日本の歴史、元号を変える、慶雲から和銅と変えるほどの大きな事件だったわけですね。銅が欲しい。 それでお金を作って平城の都へ遷都する、その言うなれば資金作りのお金というものが欲しかった。それがこの和銅を中心とした銅でもって作れると。こんなおめでたいことはない。的なものは 일본의 연호를 바꾼 동광의 발견. 당시 천황은 이곳에 하사품을 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지녔다고 한다. 동광의 발견으로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곳은 당시 수도였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다. 고구려군의 설치는 단지 황무지 개간이라는 목적만이 아니었다. 古代にはね、古代の時代には8世紀の時代には渡来人の人たちが駒軍を開発したというのは明らかに目的があったんですよ。それは 東北地方に蝦夷氏と呼ばれる人たちが住んでいた。で多分これはアイヌ系の人たちではないかと思われてるんですが、奈良町の政府に従わない勢力があったんでね。でこの東北地方を制圧するためには、軍事的にねじ伏せるためにはどうしても関東、これが最前線なんですね。ですからその関東最前線を抑える、これ後方兵隊地として軍事力のこのバックアップするために高い技術と生産力が必要だと。 현재 고구려 신사를 지키던 고마 씨는 원래 사찰을 관리하던 가문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점차 무사 집단화된다.
ある時期までは小牧は地域の中でも地域を治める、豪族でありましたから、地域の豪族であるということは時にはその地域に住む人たちを守るために、武士の行いをするというふうなことはあったわけですね。それは実は日本でいうところの中世まで14世紀から15世紀ぐらいまでのことです。고마시 27대에 관동지방에 새로운 권력이 형성된다.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선 것이다. 고마 가문은 가마쿠라 막부와 정략적 결혼을 택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투에 개입하게 된다. やはり武士を放棄した時代ですね。32代目の行幸の時代、この時代武士を放棄したその大きな理由の一つは、国を二分する争いだったんですね、この時期。そしてその国を二分する争いに巻き込まれた結果、小牧家がですね、廃絶の危機に陥るんです。つまり小牧家からですね血脈が途絶えてしまう。この行幸という方に従って戦場に行った人の人数がここに出てますが184人と出ています。184人ですね。ですから180名余りの人がこの行幸という人と一緒にこの場所から出陣をして、そして戦場で一緒に戦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しかしその戦の中で小牧家は大変な廃絶の危機に陥る。これが小牧家が武士というふうな立場を捨てた瞬間。 고마 가문처럼 당시 관동 지역 호족들의 무장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관동 지역에서 무사 집단이 발생했고 그들은 왜 일본 최고의 전투력을 갖는 집단이 됐을까? 중앙 귀족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자라는 뜻의 사부라 우모노, 즉 사무라이 부사 집단은 이곳 관동 지방에서 성장하며 12세기 가마쿠라 막부라는 최초의 무사 정권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10世紀の頃の平将門っていうのがいましてね、10世紀に大きな反乱事件を起こすそういう一大勢力があったんです。でこの一大勢力は馬と鉄、これですよね。これで強い力を持ってで中央の政府に反抗するという大きな事件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の頃やっぱ東国の武士っていうのはなんで武士っていうのが強かったのかというと、確かに馬もあるだろうし、もう一つは鉄もあるだろうと。これは確かに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 철과 말을 통해 성장한 일본의 무사 집단. 철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말은 어떻게 전해진 것일까? 魏志倭人伝、有名な卑弥呼が出てくる本があります。魏志倭人伝で、あの中には日本には馬と牛はいな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おります。日本に馬が入ってきたのは、現在では5世紀古墳時代の中期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その段階に日本に特に大阪ですね、現在の大阪やまたそこから東国関東地方にも馬を飼う集団が入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おそらくそれは朝鮮半島の南部であろうと言われております。 옛부터 관동 지방은 준마의 특산지였다. 헤이안 시대의 법률집인 엔키시키 기록에 의하면 마키라는 우수한 말을 키우는 목장을 설치한다. 그들 대부분은 현재의 군마현, 사이타마현, 그리고 나가노현인 관동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간무 천황은 이곳에 아들을 직접 태수로 파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다. ましたけども、関東地方にも古い馬を育てた馬を飼っていた集落が見つかっています。そこでは朝鮮半島の土器だとか馬具ですね、馬の道具が出ております。でおそらく渡来人が来てそこで馬を飼い始めたと、それが関東地方に広が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おります。 교다시에 위치한 고분군. 장군산 고분. 전체 길이 90m,
높이 9.4m에 이르는 대형 고분이다. 이곳의 출토품 중에 깃꽂이가 보인다. 말의 안장에 설치해 깃발을 꽂을 수 있게 설계된 철제 깃대. 고구려 기마무사들이 사용하던 깃대와 같은 형태다. 같이 발견된 마주, 즉 말의 투구, 철로 만들어진 기마 전투용 장비다. 이러한 마주는 일본의 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비다. 당시 일본의 말은 안장을 얹고 재갈을 물린 후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했었다. あれは馬の兜、馬中と申します。航空の騎兵隊がつけた武具なんですけれども、朝鮮半島の南部、現在の韓国の地域でも多数見つかっております。ただ日本では、ここの将軍山古墳の1例と和歌山県の大谷古墳とその2例しか見つかっていない、非常に珍しいものです。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서 말을 이용한 최초의 전투는 672년의 임신의 난이라고 전해진다. 기록 이전 이곳 관동 지역에는 기마무사가 있었던 것이다. 장군산 고분 발견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전시관. 각종 철제 무기, 철로 된 말의 갑옷과 말 투구 등이 피장자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이러한 형태로 그가 전투에 참가했었다면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馬に鎧を着せた人が何人も横に並んで、ある意味では戦車ですよね。戦車みたいにダーッと攻めてくると、そういう戦い方だったわけですね、あの時代。当時日本の人たちはその戦いに関わったとしたらことごとく負けてい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日本ではそういう戦い方ではなくて、馬に鎧を着せることなく戦っていたわけですね。だから戦いの中で馬が重要だ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当時の日本人も十分分かっていたと思うんですね。おそらくだからこそ渡来家の人たちに来てもらって馬を育ててたり、またバグを作ったり、いろんなそうですね、生産拠点をですね、各地に設けていたなと思います。それがおそらくあとは後々の時代、古代中世の段階になって、武士というね存在を生んだ、一つの要因だとは思います。 일본 관동 지역의 무사. 철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말을 이용한 전투술은 이 지역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며 정착했던 수많은 고구려인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황량했던 무사시 벌판에 세워진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1300년이 지난 지금도 고구려라는 이름을 간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고마 신사에서 전해지는 사자춤. 지난 400년간 이곳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신사는 약광왕의 후손들이 지키고 있다. 현재는 60대 손인 고마 후미야스 씨가 3년 전부터 궁사일을 잇고 있다. 第26代目、ジャック王初代として第26代目ですね、その代まで、小牧では同じ高句麗から渡ってきた末裔ですね、この方だけ縁組を結んできたというふうな記録が残っています。 약강왕이 집 앞에 흐르는 고마천을 보며 꿈에서 본 고향과 같다 하여 기뻐하며 정착한 곳. 이후 450여 년간 고구려인간의 혼인만 허락했다. 27대 일본인과 결혼한 후 고마시의 변화는 고마시 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私の家から出た例えば兄弟が別のに所帯を持ったりとかするわけですよね。でそうやって別れたうちが
駒という名前をですね名乗らないようにした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時に出てきた名前が駒井という名前ですね。駒という字に井戸の井という字を書いて駒井という名前、それから後になってくるとですね井上という名前も、駒家から出た分家の家が名乗るというふうな名前になっていき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名前が出てくるわけですね。26代目の方の時にですねこの駒姓のことですね、駒姓のことと出てきますけれども、駒姓のことは駒郡という郡名であるので、とても重いものであると。ですのでこれから先は、駒家から出たものであったとしても駒という名前は名乗らせない。 에도 시대에 그려진 약광과 참모진들을 그린 그림, 그들의 성씨도 찾아볼 수 있다. この土地に駒郡ができた時にやってきた高句麗人たちの子孫ですね、こういった人たちの名前として、いくつも実は出てきてまして、それがですね新とかそれから新井ですね、神田、中山、福泉、岡登、こういった名前が出てきます。ですからおそらくこういった人たちはですね、もちろん駒家の親戚でも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716年にこの場所に駒郡ができた時ですね、その時に、やってきた高句麗人たちの末裔であ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だろうと思います。で、新井、本所、新、神田、中山、福泉、吉川ですね、岡登といった名前がずっと書いてあるんですね。これが当時、高句麗からやってきた人たちの、子孫がですね。 고마시 계도에 기록된 수많은 고구려인 성씨들,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고구려 사진공방. 일본 사진가 협회 소속으로 무대 사진 등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의 공방이다. 아라타시의 아버지는 고마 신사 축제에서 피리를 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도 피리를 배우길 원했지만 다른 길을 택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가 보고 호흡하던 고마 신사와 고마 향을 잊을 순 없었다. 駒神社とのつながりっていうのが一番大きいと思うんですね。年に1回秋に例大祭って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お祭りですね。そのお祭りの子役として僕も小さい時から、出演していました。そういう中で知らず知らずに、だんだんと意識していくってこともあ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아라타시의 공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그가 자란 고구려 마을에 대한 이력을 적고 있다. 지금은 히다카시로 변했지만 그는 아직도 고구려, 고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駒郡、駒郡っていう名前だったんですね。でも、入間郡、日高町、そして今日高市というふうに名前が変わってますけど、駒に住んでる人たちはほとんどが自分たちを、日高市の市民というよりは駒の人間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ますね。 1300년. 잊혀진 것이 오히려 당연한 역사. 그것도 메이지 유신 이후 당해했던 모진 세월 속에서 그가 느끼는 고구려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1300年の時間が経ってますね。高句麗から日本へたくさんの人たちが渡来してきて、しかし振り返るとその時間っていうのは人間の時間の中で考えるととても短い時間だから、まだついこの間の出来事っていうふうに考えれば考えられる距離だと思うんですね。むしろそういう距離感を私たちはとても大切にして持っ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けど。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고마 게이코 씨. 세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마라는 세계 평화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高間恵子と申します。生まれた時から父にコウクリを直系子孫なので、そのことを誇りを持って生きるようにと言われて、3歳の時から世界の平和祈って、願いながら生きてきて、今世界平和を実現したい気持ちで NPO で代表して世界各地いろいろ歩いて活動しています。고마 게이코는 이다키 신과 함께 고구려의 전설이라는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연주가 이다키 신은 고구려 역사를 테마로 한 즉흥 연주로 유명하다.結局天帝の子ですからね、チュモンは天の子供なので、みんなが幸せに生きれるっていうその心とか精神がありますから、それに触れるとね、やっぱり皆さん泣いちゃうんです。2007년부터는 해외 각지를 순회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다키 신의 연주와 함께 고마 게이코의 신앙송으로 진행되는 퍼포먼스. コウクリ伝説天地のあけぼの、母は月の光を受け、暗闇の中に天から降り注ぐ光を見る。やがて光が 고구려가 하늘의 평화를 땅에 실현하려고 했던 가장 아름다운 국가였다고 満ち 믿고 足りた 있다. 時の流れ。そうです、そうです。未だに私の中に受け継がれて、だから終わってないって、コウクリは滅んでないって感じてます。私ここの井崎先生のコンサートに来させていただいてから、そのコウクリの存在を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ジャコウですか、王様が日本に来られてたこととか全然知らなくって、であちこちにコウクリの人たちが住んでた歴史の跡とかがあって、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なんか今まで表に出てこなかったそういった歴史とか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い今興味深くって、はい。 레이카쿠샤, 일본 아악을 연주하는 단체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시바스케야스 씨는 국내청에서 아악을 연주하는 악사로 30년간 근무했었다. 일본 아악의 한 축인 고마악, 즉 고구려 음악을 연주해 왔다. で、この古馬楽と唐楽と中国の音楽ね、これ約ね8世紀に入ってきてるんです。700年頃で、古馬楽はですね、そうですね、550年ぐらい前だから、550年西暦550年頃入ってきてますんでね。 일본 아악은 당나라 음악인 좌방 음악과 고구려 음악인 우방악을 축으로 구성된다. 고마악과 당악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관악기로 고마피리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당악의 용피리가 힘찬 소리라면 고마피리는 높고 세련된 소리가 특징이다. 고구려 피리악보 총 49곡이 실려있는 책이다. 고마악은 작곡가를 알 수 없지만 모두 명곡으로 평가받는 곡들이다. いかにもその唐楽にはない素晴らしい音楽もあります。例えばここに「ナソリ」と書いてあるね。ナソリの葉、これももうすごい名曲です。はい。それからこの葉に続いて、これちょっとページになっちゃいますけど、こちらがナソリの葉で、ここからナソリの9というのですか、銅9と、これも素晴らしいですね。これはもう日本人がもう日本人の作曲家にはちょっと作れない素晴らしいメロディーです。
올해 75세 시바 스케야스 씨. 악을 연주하는 시바 가문에서 20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가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50이 넘어서다. やはりその学書の中に駒学やってる、ね、駒学っていうのは朝鮮半島から来てるんだよっていうのが書いてありますんでね、それを読むと自分がねやっぱり高句麗ご先祖様は高句麗が来て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はうっすら分かりますよね。 악을 연주하는 가문은 교토, 오사카, 나라 세 지역. 나라 출신인 시바 씨는 자신의 조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これがまたある人が調べてくれたんですけども、朝鮮の駒の王様に行き着くんですね。これちょっと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も、実はここまでしか分かってなかったわけですね。この辺までしか、ここまでしか。そしたらこの前まだ前がありますよと調べて、駒神社の方が調べてくれまして、それで123456788代ぐらい前がね分かってくる。今までは 단지 일본에서 고마악을 연주하는 가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뿌리는 고구려에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된 것이다. 日本読みでちょっと恥ずかしくわからないんですが、安蔵王光安高句麗第22代国王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からね、まあ本当かなっていう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一応ね、これを信じなきゃならないわけですけどね、私はもうずっと下の方でこのところにいますから、それが先生です。そうですそうです。 갑자기 많은 친척들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시바 스케야스 씨. 하지만 일본 속 고구려 후손이 얼마나 있는지 우린 아직 알지 못한다. 일본의 성씨는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씨들이 있지요. 혹시 일본인을 만나서 명함을 교환할 일이 생긴다면 그 명함 속의 이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약광왕 혹은 1799명의 고구려인들의 후손일 수도 있으니까요. (781년) 당나라 황실에 급보가 날아든다. 당대 최강의 10만 대군이 제음으로 이동해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당 조정은 경악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태가 기어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10만) 대군에 직결지는 제음벌판. 갑작스런 병력 이동이었다. 행렬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제음벌판. 이곳은 당의 동쪽 수도인 낙양까지 단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10만 대군이 노리는 것은 당 조정. 이들을 이끌며 황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바로 고구려 유민 이정기였다. 고구려 패망 64년 후 등장한 이정기. 그것은 또 다른 고구려 역사의 시작이었다.
우리 역사에선 만나볼 수 없었던 낯선 이름 이정기. 지금 국내에 전하고 있는 이정기에 관한 기록은 최남선의 국민초선 역사가 전부입니다. 일찍이 중국 대륙의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고구려 유민 이정기를 비록 우리 역사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중국 역사 속에는 고구려 유민 이정기와 그가 세웠던 왕국이 있습니다. 자치통감, 책부원귀, 문헌통고, 신당서, 구당서 이 책들은 모두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이 모든 책에 이정기에 대한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당나라의 정사를 기록한 구당서에는 열전으로까지 분류하면서 이정기를 아주 자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중국 대륙은 이정기를 대단히 두려운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당나라를 위협했던 그의 힘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776년) 당 황실은 고민에 휩싸였다. 이정기가 황제의 명령을 어겨가며 다시 영토 확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정기의 존재 앞에 당은 무력했다. 이날 황실이 마련한 대책은 바로 이정기에게 당나라의 최고 직위인 제상직을 주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정기가 받은 관직은 화려했다. 그가 당을 위협하면 할수록 황제는 더 높은 관직을 주었다. 그러나 이정기는 이미 당나라의 신하로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다. 당나라로부터 이정기가 많은 관직을 받았는데도 그 당나라에 대해서 저항적인 자세가 불변했던 것은 이정기 자신이 고구려 유민이고 이정기 휘하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 유민이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관련돼서 고구려인으로서의 당과 대항했던 그런 측면이 매우 강했다고 봅니다. 산동반도의 역사도시 청주. 이곳은 이정기가 다스리던 영토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다. 1200년 전 대륙을 호령했던 이정기의 흔적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을까? 쇠락한 도시의 한복판에 오래된 성 하나가 나왔다. 청주성. 보수의 보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성의 주인이 바로 이정기였을까? 청주는 과연 이정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이정기의 흔적을 더듬어서 찾아간 곳. 박물관이 간직한 당나라 유물들은 몇 점 되지 않았다. 이것들로 이정기의 흔적을 유추할 수는 없었다. 안내를 받아 따라간 곳.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정기의 이력을 적어 전시하고 있었다. 청주, 치주 등 15개 지역을 장악했던 이정기는 청주시의 영웅이었다. 就是李真基治理期间最强大的，他的疆域除了现在山东省以外，还包括现在的河北的沧州、河南的濮阳、安徽的一部分，整个江苏淮河以北地区，是青州历史上疆域最大的时候。 성 주변에 남아있는 연못은 바로 해자의 흔적이었다. 그 너비만도 10m가 넘었다. 명목상 당의 신하였던 이정기. 하지만 그는 이곳 청주를 중심으로 산동반도 전역을 다스렸던 독립왕국의 제왕이었다. 당의 역사서는 이정기를 이렇게 전한다.
이정기는 자신의 뜻대로 문무백관을 임명했고 자체적인 법률을 집행했으며 거둔 세금은 한 푼도 조정에 바치지 않았다. 이정기가 하는 모든 일은 황실의 존망마저 위협하는 것이었다. 这样逐渐的和藩镇成了一个名义上属于唐王朝管辖，而实际上地方治理的这么一个军政集团。但是经过唐王朝动员所有的军队把它打灭以后，最强大的那么就是说，侯锡宜和李正吉建立的自清镇，这是号称当时的唐朝第一大镇。 이정기는 황제를 포함해 당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위박 지역의 철도사였던 전승사라는 인물은 한때 이정기에게 대항했다. 그러나 전승사의 군대는 이정기의 파죽지세에 놀라 곧바로 항복의 뜻을 표한다. 전승사는 이정기의 사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와 재물은 이정기의 것이고 자신이 곧 이정기의 신하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정기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향을 피운다. 이는 바로 황제를 대하는 예법이었다. 然后呢，就说如果你需要多少钱，需要多少宝物，那么我把我本镇的都送给你，请你不要再派军队进入我的领土，因为确实李正吉的军队比他的军队更有作战力。他之所以这样，是表示个屈服的一个表示，倒并不是崇拜，因为他实在太害怕李正吉的军队，对他的使团就和也非常的尊重，根本不敢得罪李正吉派出的使者。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정기는 중국 전역에 알려주기 시작했다. 전장에 나가 패한 적이 없었던 이정기는 중국 대륙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16년간 그의 병력은 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가 전투를 치르며 키워낸 군사는 당대 최강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정기는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이정기가 처음 다스리던 지역은 9개 주였지만 불과 10년 사이에 무려 6개의 주를 점령해버린다. 이 중 용교를 차지한 것은 철저하게 당 황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숙주라고 불리는 용교.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숙주는 남부의 식량과 물산이 집결하던 운하의 도시였다. 장안과 낙양에 필요한 물자들은 반드시 이 운하를 통해 운송해야 했다. 그러나 1200년 전의 운하는 토사의 유입으로 현재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용교라는 옛 이름만이 이 도시의 건물에 남아있다. 당시의 용교는 당 조정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할 생명줄이었다. 通过这个运河，唐王朝要把所有的南方的物资、粮草、布匹运到那个首都去。这条运河就类似今天的铁路大动脉，就是主要的生命线。一旦卡断的话，那么整个首都的供应都将会中断。在这时候，所以是唐王朝集中了所有的力量来保护这个运河。 숙주 시내의 한복판. 이곳에서는 이미 1000년 전에 땅에 묻힌 거대한 운하의 흔적을 발굴 중이다. 당 송시대에 쓰였던 배의 파편들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시 운하의 깊이는 10m, 너비는 45m에 달했고 낙양까지 수송 길이만 해도 600km에 달하는 대운하였다. 운하의 중간 선착장이었던 이곳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은 바로 배를 정박시켰던 돌덩어리들이다. 大概有几十个，就这一片出现。它因为它有500年的历史，中间像这些船，
这个我们叫什么呢？叫它卯石，像这样的话，它在中间过去这个绳时间长了磨断了，它就掉下去了，你就捞不起来了。这样就是在运河里面留大量的这些东西。因为这个人就这一小块地方发现几十个，说明我们这个船运输量太大。 운하의 옛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 당나라 시인 백거이를 기리는 낙천원. 이정기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백거이는 이곳에서 별장을 짓고 살았다. 그가 그렸던 용교 별업도 그 속에는 당시 용교 운하의 모습이 있다. 시내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다리 아래론 배들이 줄을 지어 다니고 있다. 이것이 수천 척의 배가 쉼없이 오갔던 운하의 도시 용교였다. 남부의 거대한 식량과 물산은 이 운하를 통해서 들어왔다. 당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의 80%를 수송했던 이 운하를 지키는 일은 곧 국가의 생명줄을 지키는 것과 같았다. 황제의 군대와 이정기의 군대 간의 치열한 전투는 계속됐다. 당시 이제 그 당 국가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떠받치는 곳이 양자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강 지역에서 이 대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물자를 재화를 이제 수송에 올려야 되는데 바로 그 막 길목 부근에 이정기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이정기 같은 경우는 충돌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이 대운하부터 봉시하는. 그러면 이제 바로 당은 이게 이제 흔들리는 막 그런 장면을 여러 번 연출을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정기는 곧바로 운하를 봉쇄해 버린다. 낙양과 장안은 일대 혼란에 빠진다. 그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는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이정기는 당시 공식적으로 당나라의 신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당 황실의 반기를 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나라의 변방 방어 정책이 그 1차적 기반이었습니다. 일단 당나라의 주변 정세를 살펴볼까요? 당나라 주위로 이 당시 강력했던 이 돌궐과 티베트, 발해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당나라는 변방의 수비를 절도사들에게 맡겼는데요. 이정기도 이들 절도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도사, 지금으로 치면 이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형성된 절도사 세력을 번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정기는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 조정에 대항하며 이 사실상의 독립왕국을 세웠던 것이죠. 강병 10만이 동방에 운거해서 주위의 번진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처럼 이정기는 당 조정에 맞설 만큼 또 주변에 절도사들이 두려움에 떨 만큼 가장 강했노라고 중국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헌데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는 어떻게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절도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국 조양시. 옛 지명으로 영주라 불렸던 이곳은 바로 이정기가 태어난 고향이다. 당나라 시대 영주는 고구려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끌려왔던 곳이다. 고구려가 패망한 지 64년 후에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다. 668년 당나라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멸망한 대제국 고구려.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고구려의 재건을 두려워한 당나라는 20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으로 끌고 갔다. 그때 중국으로 끌려온 유민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주, 지금의 조양시였다. 중국인의 노예로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고구려 유민들이 신분을 상승시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영주는 당나라의 동북지역 군사 요충지로 45m에 달하는 조양폭탑은 중국 왕조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알게 한다. 유능한 군인들을 필요로 했던 영주 지역에서 많은 수의 고구려 유민들은 군인의 길을 택한다. 고구려 유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군사적인 능력이 사실 탁월하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가 있고요. 또 당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대국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당 자체가 역시 다민족 국가인데 그 한족 중심의 폐쇄적인 그런 정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탁을 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정기도 이 지역을 지키는 군인의 길을 택한다.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유한 고구려 유민들과 이정기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특히 영주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자 황제의 편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이정기의 활약은 절정에 달한다. 이민족 출신의 당나라 군인들에 대해 연구해온 왕사이스 박사는 이정기와 휘하의 군인들이 고구려적 기품과 동질성을 지닌 세력이었다고 말한다. 高丽人最少要占1/3以上。为什么这么来判断呢？就是它的主要的将领的构成，高丽人比较多，因此它就是可能是能够占到1/3，或许再多一点。这是我个人的估计，历史上没有确切的这么记载。 그 주변에 유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끼리 결집을 많이 했고 부대를 형성을 해도 고구려 유민들을 많이 넣죠. 이정기가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고구려 유민들의 어떤 그 추대 또 그 사람들의 결집된 힘, 지지 이런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정기는 군인으로서 초고속 승진을 한다. 26의 나이에 장군의 자리에 올랐던 이정기는 30살에 이미 군대의 2인자 자리인 병마사가 되어 군사들을 지휘해왔다. 부하들은 그의 용맹함과 지도력에 전적인 신뢰를 보낸다. 이정기의 인기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은 바로 당시 1인자였던 절도사였다. 而李正体不但严厉，还更有人情味儿，更关心、更体验部下。今天的话说，就是说，那个李正体更得军心。 절도사는 이정기에게 반역죄의 누명을 씌워 직위를 해제시키고 옥에 가둔다. 억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정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이정기를 믿고 따르는 군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절도사를 몰아내고 이정기를 옥에서 구해낸 것이다.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당한 절도사는 도망을 갔고 이정기가 드디어 지청번진의 절도사가 된 것이다. 절도사는 황제가 임명하는 자리. 하지만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임에 의해 절도사로 추대된 이정기를 당 조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3살의 이정기. 그는 그렇게 절도사가 되었다.
권력을 갖다 쟁취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측근들에 의해서 한두 사람이 그 최고 권력자를 갖다가 시해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기 같이 그 많은 부대들이 그 원들이 그 이정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정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은 절도사 케이스에서는 그 유일무이하다라고 봅니다. 절도사가 되기 4년 전 반란군에 끊임없이 맞서 싸우던 이정기는 2만 군사를 이끌고 산동반도로 건너왔다. 당시 2만의 군사는 혹한의 겨울바다를 건너 등주에 도착했다고 한다. 기후가 좋고 물자 생산이 풍부했던 당시의 산동반도는 이정기와 그의 군대가 새롭게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였던 것이다. 이정기는 당 황실의 반기를 든 반란군의 근거지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청주를 비롯한 9개 지역을 단숨에 장악한다. 산동반도에 도착한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빠르게 산동반도의 중심지를 장악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의 군대를 대륙에서는 유격군이라 불렀다. 빠른 기동성을 지닌 전광석화 같은 속도 때문이었다. 己的部队是以骑兵为主，具有很大的机动性。今天的话就是全摩托化部队，它的机动性比较强，作战力比较多。或许这个意义上把它叫做游兵。 말을 잘 타고 활쏘기를 즐겨 했던 고구려인의 군사적 기풍은 이정기의 군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선지, 장보고 등 당나라에서 뛰어난 장수로 활약한 고구려 출신의 군인들은 여러 명이다. 하지만 이정기가 당나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들과는 다르다.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는 관료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장군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보고 같은 경우만 해도 변방이죠. 이렇게 중앙에서 본다면요. 이런 데 비해서 이정기는 당의 그 중심부에서 황제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어떤 시대건 어떤 민족이건 사람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길 원하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내야 했던 이정기는 과연 이런 백성들의 바람을 채워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군대는 강력했지만 한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강한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한 법이지요. 그는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이정기가 차지했던 산동반도. 그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당시 산동반도의 생산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금이었다. 중국 전체 소금 생산량의 50%를 이곳 산동반도에서 생산해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소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정도로 귀한 물자였다. 당나라 재정 수입의 절반을 소금을 전매함으로써 얻는 돈으로 충당했을 정도다. 이정기는 소금의 주요 산지를 우선적으로 정벌하며 당나라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산동반도의 소금 산지는 모두 이정기에게 넘어왔다. 중국 소금의 절반을 이정기가 차지한 것이다. 철과 동의 확보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할 곳이었다. 장악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우선시했던 게 철, 그러니까 무기의 재료가 되는 철의 산지와 산동성 내에 그다음에 소금의 산지,
우선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당서 구당서 기록을 통해 봤을 때도 전략 물자였던 소금과 철을 염두에 두고서 그 산지를 먼저 확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둥반도가 안겨준 이점은 풍부한 물자뿐만이 아니었다. 이정기가 차지했던 등주 지역은 그 지리적인 여건상 오래전부터 동아시아 무역과 외교의 장이었다. 발해와 통일신라, 심지어 일본의 외교 사신과 무역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등주였다. 이정기가 받았던 관직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앞 신라 발해 양번사라는 직책이다. 해운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를 통한 운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산둥성 등주로 오는 거는 주로고 이제 발해, 신라, 바다 건너 일본 요 세 나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록 쪽으로 오는 외교라든지 무역 그런 거를 이제 통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다음 앞 신라 발해 양번사라고 하는 신라 발해 두 나라의 외교적인 외교 사절단, 공식 외교 사절단도 접대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치, 외교, 그다음 무역 요 세 가지 면을 다 관리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직책입니다. 이정기는 이 관직을 이용해 당 조정을 배제하고 발해 통일신라와의 독자적인 무역을 함으로써 힘을 키워나간다. 특히 이정기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것은 발해와의 독점적인 무역이었다. 당시 발해의 산물은 주변국들이 사들이고 싶어하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발해의 명마는 모두가 탐을 내는 전략물자였다. 이정기는 발해의 명마를 해마다 10,000마리 이상씩 사들였다. 자신의 기마병 증강을 위해서, 또한 다른 나라의 되팔므로써 중간에 막대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핵무기라든지 석유 같은 게 이제 전략 물자지만 그 당시에는 말하고 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물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정식적으로 정한 사람들 외에는, 공식적인 루트 외에는 들여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마다 이제 막대한 양의 말을 발해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역적인 측면에서도 이정기 일가의 그 치청 번진이 당나라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기가 활동했던 8세기 중반, 당나라의 실상은 참혹했다.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약탈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당 조정은 구제할 능력이 없었다. 这是当时唐王朝到那个时期，李真基的时期，已经是可以这么讲吧，开始衰败。他们一些执政，那些政策什么不利于农业的生产的发展，不利于人民的生活。 하지만 이정기가 다스리는 산둥반도 일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며 태평성대를 구현해냈다. 이정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시행한 법령은 명확했고 백성들이 내는 세금 또한 가볍고 공평했다. 당시 대륙 전역에서 제일 강대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중국의 역사는 전한다. 하지만 나라의 기강은 엄격히 세웠다. 이정기는 엄하고 냉정하게 정사를 처리했다. 李真基当了节度使，他统治很严密，史书上讲所在不敢偶语，就是下面不敢两个人交头接耳讲话，所以很。但是呢，他统治富裕宽平，赋税呢还比较公平啊，经济啊，还做得比较公平。那么讲，就是这个人还是有一点。 전 대륙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도
이정기의 백성들은 평안했다. 탄탄한 재정과 막강한 국방, 그리고 안정된 통치를 이끌었던 이정기. 이정기는 군주의 조건을 알고 있었다. 让老百姓第一先富，第二安居乐业，为了老百姓那个尽量开垦荒地，来增加农民的耕种的地域。另外，再尽量保持一个和平安定的环境，让农民能够安安静静的、安心的来从事农业生产，来这样，我觉得也是安抚民心的一个很重要的内容。 뛰어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가 다스렸던 지역은 평화로웠습니다.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어내다. 그는 분명 강력한 카리스마의 통솔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신하들은 그의 면전에서 우스갯소리조차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정기는 정사를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구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그는 이 군사들의 약탈을 금지시켰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노리는 군인들에 의해서 을의 약탈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정기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는 이정기의 그런 면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 정치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을 탄탄하게 갖춘 이정기는 777년 수도를 갑자기 운주로 옮깁니다. 이 운주는 당나라의 동쪽 수도인 낙양으로부터 불과 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드디어 이정기 일생의 목표를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정기 왕국의 두 번째 수도 운주. 그 위치를 추정하면 운주는 지금의 동평현 부근이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변한 동평현. 1300년 전에 세워졌던 이정기의 운주성을 이곳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以前那个唐朝时候的那个运州城在什么位置，知道吗？它是运输城，运河城，运州城啊。运州城。啊。那唐。那下肚子疼太倒霉了。运州城有州城，没有运州城，没有运州城。 운주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곳 문물관리소를 찾아 그 행방을 알아보기로 했다. 运州古城的情况。啊，你好，欢迎欢迎欢迎。地图。 옛 운주성이 있었다는 자리. 놀랍게도 그가 가리킨 곳은 호수였다. 坐落在这个东平，现在呢淹在这个东平湖的湖底，在这个湖底，这个91年的时候，曾经因为这个，就是说这个枯水啊，咸平延年，这个地方决口啊。 지금은 옛 지도상으로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唐朝那个运州城的位置在哪里呢？唐朝这不是在这儿吗？这个徐塘城、运州城现在在这个水边上。到了宋朝的时候啊，就是迁到了这儿，这个周城镇。 宋朝迁到了这儿。 운주성은 1000년 전 황하의 갑작스런 범람으로 물에 잠겨버렸다고 한다. 이 호수의 밑 어딘가에 거대한 운주성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배를 타고 30분 후 호수 한가운데 섬처럼 떠있는 땅이 나타났다. 이 섬은 4년 전부터 관광지로 개발됐다. 송나라 때의 농민봉기를 기념하는 것. 이정기 시대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제는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운주성. 이 호수 어딘가에 잠겨있을 운주성에서 이정기가 꿈꿨던 목표는 바로 당황실이었다. 이정기가 청주성에서 운주성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777년.
이곳은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과 낙양으로 바짝 다가간 위치다. 이정기의 모든 계획은 순조로웠다. 당대 최강의 10만 대군을 키워냈고 운하를 차단해 당의 생명줄을 끊어놓았다. 그는 마침내 당 황씨를 향해 칼을 빼어든다. (781년) 제음벌판. 이곳은 당황실의 군사력이 미치는 마지막 경계선. 그 최일선에 이정기는 10만 군사를 집결시킨다. 이정기의 영역을 확대해 보겠는데 그 동쪽으로는 뭐 황해 바다가 있으니까 더 확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낙양이나 그 서안이 있죠.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운주로 옮겼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 이정기가 운주로 도읍지를 옮기고 나서 당 조정에선 경악합니다. 이미 겨냥하는 곳이 당나라라고 하는 것을 당 조정이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당황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수많은 논의 끝에 황제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다. 변방의 오랑캐를 지키던 군사 9만 2천 명을 황급히 빼돌려 제음벌판 근처에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정기의 준비는 끝까지 치밀했다. 밤낮으로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당대 최강의 10만 군대가 노리는 것이 당황실이라는 것이 천하에 알려지자 중국 대륙 전체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모든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이정기의 군대는 이미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다. 운하를 갖다가 이정기가 장악하고 있었고 또 이정기가 운주에다 낙양 가까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그저 군사적인 상황을 갖다 이정기가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었겠죠. 물론 급히 당나라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이정기가 그 서쪽으로 진출해서 낙양이나 장안을 위협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그러한 것은 이정기의 계산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기에 대해서는 당나라가 매우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군사훈련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781년 7월)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다. 대륙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던 마지막 지점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정기의 뜻은 쓰러지지 않았다. 이듬해 이정기의 왕국을 그의 아들 이납이 계승한다. 이납은 나라 이름을 제라칭하며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문무백관을 임명하고 자체적인 법령을 마련해 나라의 기틀을 다진 이납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며 당을 압박해 나간다. (40년) 가까이 당을 위협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여왔던 제나라는 그러나 819년 내부 반란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그동안 제나라는 이정기 아들 이납부터 손자대인 이사도까지 3대가 이어왔다. 이정기가 치청왕국을 세운 지 만 55년 만에 고구려를 계승했던 독립왕국이 멸망한 것이다. 당나라의 보복은 잔인하고 처참했다. 1200명의 제나라 군사를 학살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 사마강도 아무튼 참 이런 것이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결국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제2의 이정기의 출현을 그만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망한 제국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정기와 유민들. 그들은 대륙 속에서 불꽃처럼 살다간 마지막 고구려인들이었다. 이정기와 그의 일가가 세운 왕국을 55년 만에 멸망시킨 당나라의 보복은 그야말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당조정은 이들을 고구려인들이라며 비난했는데요. 고구려의 흉악한 무리에 붙어 살면서 나쁜 풍속에 물들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정기의 나라가 고구려의 기풍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그 문화와 풍습까지도 지켜왔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정기라는 이름은 어둠 속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혀진 고구려인 이정기를 당당히 우리 역사 안에 복원시킬 때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잠들지 않습니다.